문화 관련된 주제 통합 1강 한번 볼게요. 원래는 너네 이거 텍스트를 놓고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독해를 하실 때는 사실상 가 부분 먼저 해당하는 거 읽고 넘어가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돌아와서 나 읽고 나머지 해결하고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더 나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는 텍스트 자체를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차례대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한테 가, 나 두 개를 억지로 연결하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 어떤 거야? 이거 있잖아, 이거. 음, 그렇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뭐 이런 거 묻는 거 있잖아. 그 전개 방식에 대한 거. 그죠? 가와 나는 둘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게 아니고서는 가랑 나 두 개를 엮어서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잘. 어. 그리고 일단은 1차 원적인 변형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보기만 살짝씩 건드리겠죠. 1차원적인 변형이라면.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요 문제들은 당연히 제대로 분석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았다가 끝이 아니라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네 개. 그럼 적절한 걸로 바꿔보시든가. 그쵸? 아니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본문에서 근거를 마련해둬서 그러니까 변형의 여지를 다 차단해놔야지. 괜찮습니까? 어,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형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수능 특강에 있는 기출 문제를 먼저 좀 제대로 좀 손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본문 갈게요. 자, 동물들의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 정형화된 종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끊어줄게요. 종 특이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생소한 개념어는 조금씩 체크하면서 갈게요. 됐죠?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종이 구별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동물은 종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종에 따라서 행동이 다른 특성이 있기도 하다. 그렇죠? 네. 볼게요. 코스타리카에 사는 오토메리스 나방은 이 예시가 나오네요. 바로. 그죠? 그 뒤에 이제 바로 나오는 거. 예시의 방법. 글 전개 방식은 체크 다 해둡시다. 우리 학교에서 좋아하는 유형 있잖아. 모두 고르시오. 그죠? 학교에서 좋아하는 유형. 윗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오토메리스 나방은 끊어줄게요. 날개에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 나방이 쉬고 있을 때는 앞날개가 뒷날개를 덮어서 노란색 나방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 나타나 이에 대항할 경우, 됐죠? 나방은 앞날개를 앞으로 펼쳐 뒷날개에 있는 큰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큰 원형 무늬를 과시한다. 괜찮죠?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런 나방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치 나방이 큰 눈으로 노려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러한 오토메리스 나방의 날개 무늬와 과시 행동은, 그렇죠? 오토메리스 나방이 가진 특징이네요. 날개 무늬, 과시 행동. 얘네는 각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 선택을 통해 만들어 온 진화와 적응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지금 이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날개 무늬와 과시 행동을 보이는 게, 그쵸? 오토메리스 나방이라고 하는 개체가 자연 선택을 한 거고, 진화와 적응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다음 문단 내려가 볼게요.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었으니까. 자, 왜, 그리고 어떻게 오토메리스 나방은 이러한 행동을 나타내는가?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의 방식도 썼네요. 그렇죠? 음. 질문의 방식을 통해 글을 전개하고 있죠. 자, 이 의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나방의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생리학적 작용 원리에 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혹은 색채 무늬가 있는
문이 형성에 관여하는 화학 및 유전적 요인에 관해 분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네요. 그렇죠? 자, 혹은 움직임을 위한 신호에 관여하는 신경학적 과정을 살피거나 더 나아가 무늬를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 따른 생존이나 번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해 볼 수도 있다. 그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그렇죠? 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나방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분석 가능. 그렇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것들을 다양한 분석들을 열거했죠. 됐나요? 열거하고 나열했죠, 지금 일단. 자, 계속 볼게요. 이처럼 특정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의문은 끊어줍시다. 어.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임의로 끊으면서 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 이거 습관을 좀 들일 필요 있습니다. 웬만하면 독서에서는 주어 나오면 끊어주세요. 왜냐면 이 문장 있잖아. 내가 앞으로 읽을 문장이 주어에 관한 거일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요 주어에 관한 내용이 뒤에 이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웬만하면 주어에서 한 번씩 끊어주시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특정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의문은 자,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거네요. 다양한 측면의 분석.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이라고 얘기하네요. 구분. 됐죠? 구분. 그러면 우리도 구분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전개 방식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구분 또는 분류라고도 얘기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내려갈게요. 자, 첫 번째. 하나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를 기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 등 어떻게와 관련한 행동의 발현 원인에 관해 언급한대요. 어떻게와 관련한 행동의 발현 원인을 얘기하는 거. 자, 이거 두 개 연결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서로 잘 조응해야 돼요. 키워드가 서로 잘 어울려야 된다고. 이걸 이상하게 조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뭐야? 내적 원리를 기준으로 한대잖아. 내적 원리는 발현 원인을 언급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내적 원리는 발현 원인을. 됐습니까? 뭐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어떻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른 하나의 유형. 그죠? 다른 하나의 유형. 조금 시각적으로 구분되게 확실하게 도형 바꿀게요. 됐죠? 여기다 묶을 게 아니지. 여기다 묶어야죠. 자, 행동의 진화와 관련된 것을 기술하는 거래. 이게 두 번째네요. 괜찮습니까? 어. 야, 지금 그냥 우리 본문 정리하실 때는 색깔로 구분하셔도 괜찮습니다. 편리한 대로 하세요, 일단은. 음, 됐죠? 자, 왜 그러한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행동의 형성 원인에 관해 언급한대요.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되겠다. 잘 보세요. 왜와 관련한 형성 원인을 언급하는 건 됐죠? 행동의 진화와 관련한 것을 기술하는 거래. 내가 여기서 지금 주의해야겠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왜라고 얘기했잖아. 왜. 그쵸? 왜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거. 왜? 이유? 원인? 이 키워드는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됐지? 근데 발현 원인, 형성 원인 다르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말에 그냥 무조건 반사로 그쵸? 그냥 이유, 원인만 찾으면은
두 개 혼동하기 쉽겠죠? 됐습니까? 명확하게 가셔야 되네요. 발현 원인을 따지는 건 어떻게 해야 괜찮습니까? 어떻게 됐죠? 발현 원인은 어떻게고요? 형성 원인은 왜인 거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발현 원인은 내적 원리를 기술한 거고, 왜 형성 원인은 행동의 진화와 관한 것을 기술한 거래잖아. 됐죠? 키워드 매칭 됐습니까? 키워드 매칭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어,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방식이죠? 본문 확인 최대한 안 하려고. 그죠? 어, 머릿속에서 짜맞추잖아. 그죠? 머릿속에 짜맞추잖아. 그러면 실수 넣기 딱 좋은 부분이네요. 그죠? 자, 마지막. 이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적응 행동이 진화되었는가에 관한 기술이 포함된다. 형성 원인 관한 기술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 행동이 진화되었는가? 괜찮습니까? 됐죠? 이건 세모죠, 지금. 됐죠? A로 밑줄 친 이 부분은 세모에 관한 기술 내용인 거잖아. 문제 없죠? 됐습니까? 자, 사례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연구자가 그죠? 기술을 했대 행동에 관해서 그렇지? 나방의 행동에 관해서 분석한 기술이래. 그게 어떤 원리를 기술한 건지 괜찮습니까? 어, 당연히 거기에는 왜? 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드러나면 꿀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유추할 수 있잖아. 이 사람이 쓴 글이 어떻게에 관해서 쓴 글인지, 아니면은 왜에 관해서 쓴 글인지를 알아차릴 수는 있다고. 됐습니까? 그렇죠? 이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또는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를 쓴 건지, 그렇죠? 조금 이렇게 말만 해서는 모호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글로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감안하고 가셔야겠네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로서. 됐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내려갈게요.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에 따르면 다윈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체크해 놓을게요, 일단. 됐죠?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날려. 학습된 것이 아니라 됐죠? 선천적이고 유전된 것이다. 오케이? 됐죠? 자,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이고 유전된 거래요.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감정은 신경이 근육을 자극하여 표정으로 표현되는데 여긴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분노, 행복, 슬픔, 혐오, 공포, 놀람 등의 보편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뭐 크게 어려울 거 없네요, 아직도. 자, 또한 근데 다만 말을 다시 한 번만 조합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인간이나 동물의 행복은 그렇죠? 선천적이고 유전된 거네요. 괜찮습니까? 어. 행복감, 그렇죠? 행복을 표현하는 거, 그렇죠? 미소를 지었대요, 웃었대요. 그죠? 이거는 학습된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다윈의 입장에서는. 그죠? 자, 물론 다른 어떤 연구자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연구자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연구자였다 치자. A의 입장에서 다윈을 비판했을 때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 유형. 흔히 우리가 봐왔던 유형이잖아. 또는 애초에 그냥 대륙을 건너요. 동양 연구자 또는 동양 철학자, 그죠? 뭐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가봅시다. 그러면 일단 다윈 기준으로 먼저 보셔야죠. 선택지는. 자, 또한 인간의 경우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과 기본적 몸짓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됐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반박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음. 이게 욕인 나라도 있죠? 뭐 이런 게 욕인 나라도 있고, 그 따봉, 엄지손가락, 이게 뭐 욕인 나라도 있고, 뭐 고개를 좌우로 젓는 게 예스인 나라도 있고, 뭐 그렇대요. 다르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반박할 수 있는 예시를 얼마든지 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려면. 갈게요. 자, 이러한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끊어줄게요.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으로서, 됐죠? 오케이. 요거 체크해둘 필요 있겠네요. 감정, 감정 표현의 보편성. 다윈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됐죠? 자, 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결과래요. 됐죠? 진화의 결과래. 감정,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진화의 결과다. 자, 효율적인 의사 전달 체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됐죠? 의사 전달 체계로서의 감정 표현을 얘기하네요. 됐죠? 여기까지 하나만 정리해 둘게요. 자, 감정과 감정의 보편성은, 됐죠? 진화의 결과다, 일단. 그죠?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전달 체계 역할을 한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 그냥 앞에 나왔던 것까지 가겠습니다.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 학습 아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죠? 간략하게 이렇게 메모하고 넘어가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겠네요. 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좀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다 아니다. 어. 왜냐면 이 뒷부분에 다른 학자 이름이 또 나와요. 다른 학자 이름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와 달리 이거 할 거란 말이야 또. 됐죠? 와 마찬가지로 와 달리 이것도 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럼 다윈이 뭐라고 했는지를 일단 명확하게 해놔야지. 그렇죠? 계속 갈게요. 한편 다윈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방식과 인간 감정 표현 방식을 비교하여 감정 표현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유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동물이랑 인간이랑 생물학적 유사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네요. 여기다가 플러스 합시다. 플러스 인간, 동물, 생물학적 유사성.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학자들. 인간이랑 동물이 어떻게 같냐? 아니다! 반박했던 사람은 무조건 있습니다. 갖다 붙이고 대비하면 돼요. 고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그죠? 자,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몸짓과 표정을 통한 감정 표현이 끊어주겠습니다. 주어가 여기까지죠? 음, 결국 중요한 거는 그냥 감정 표현이에요. 감정 표현이 보편적인 것인지, 됐죠? 다인은 보편적인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됐죠? 이 지금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다윈의 주장일 거고, 이 얘기가 괜히 나왔겠니? 누군가는 문화적인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온 거겠지? 그렇죠? 방금 전에 내가 그냥 지나가듯이, 흘러가듯이 예시 들었던 게 그게 문화적인 거잖아. 이게 도리도리가 예스인 나라, 그렇죠? 애기들 머리 쓰다듬으면 큰일 나는 나라도 있대요. 애기들 머리 쓰다듬으면 이게 그 모욕인 거, 뭐 이런 나라도 있대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난대요. 이게 막 그 애기한테 터치를 했다가 중요한 게 이게 진짜 욕이래요.
머리를 쓰다듬는 게 욕이래요. 막 그런 나라도 있대요. 이런 거 문화적인 거죠, 이런 거.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그렇죠? 예시 나오네요, 또. 그렇죠? 메모 하나 하고 넘어갈까? 예시. 그렇죠? 예시. 자,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모든 문화권에서 행복이나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인지. 됐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모든 문화권에서 행복이나 친근감을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라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혹 다른 문화권에서는 분노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인지. 됐죠? 이거는 문화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인 거죠. 문제 없죠? 되셨나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에크만은 다른 사람 이름 나왔네요. 에크만은 일단 끊어줄게요. 다윈이랑 똑같은 말 했으면 동그라미로 갈 거고 아니면 세모로 가면 되겠지. 그렇죠? 자, 이러한 감정이나 감정 표현과 관련한 실험에서 각 문화권의 여러 차이가 모든 문화권에서 기본적 감정인 기쁨, 분노, 경악, 슬픔, 공포, 혐오 등이 발견되며 감정 표현이 유사함을 확인했다. 됐죠? 계속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문장이 좀 모호하죠? 한 번만 뜯어보고 가자. 각 문화권의 여러 차이에도, 그렇죠? 모든 문화권에서 기본적 감정 표현이 유사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결과적으로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본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됐나요? 됐나요? 에크만 일단 네모 칠게요. 그렇죠? 아예 세모라고 얘기한 사람 아니니까. 자, 봅시다. 요렇게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의, 그죠? 아니다. 이렇게 가자. 문화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기본적 감정의 유사성,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그죠? 음.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지 않니? 어, 아무리 문화권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웃는 게 슬픔을 나타내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웃는 게 슬픔이고 눈물을 흘리면 기쁜 거다 이런 나라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죠?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러한 연구를 보면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은 유전적 발달 프로그램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나오네요. 유전적 발달이다. 그렇죠? 감정은 유전적 발달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됐나요? 즉, 모든 문화권에서 이러한 발달 프로그램이 확인되므로, 이게 결국 무슨 얘기야? 모든 문화권에서 발달 프로그램이 확인된다.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거잖아, 이거. 됐죠? 어. 같은 얘기잖아. 문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모든 문화권에서 웃음은 기쁨이고, 눈물은 슬픔이고, 그쵸? 어. 자, 그래서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다윈이 지적했듯이, 그렇죠? 아니,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은 그냥 갈게요. 보편성은 다윈이 지적했듯이 진화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됐죠? 음, 감정이나 감정의 보편성은 진화의 결과다. 감정, 보편성, 진화의 결과다. 넘어가도 되겠죠? 음. 자, 비슷한 연구를 진행한 트레이시와 마츠모토는 끊어줄게요. 사람 이름이 두 개가 또 나왔네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승리나 패배의 순간 비슷한 표정을 짓는 것을 통해 감정 표현에는
타고난 생물학적 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얘네도 지금 똑같은 얘기 하네요. 그렇죠? 음. 타고난 생물학적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네요. 괜찮죠? 연결만 해줄게요. 문제 없죠? 내려갑시다. 다음. 한편 이제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숨 돌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편 자,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범문화적 본성. 예, 범문화적 본성. 말을 또 바꿨어요. 다른 거 없죠? 문화권이 달라도 보편성을 지닌다. 괜찮죠? 이 얘기를 지금 한 단어로 줄인 거야. 문화권의 차이. but 감정의 보편성.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감정을 보인다. 이게 범문화적 본성이라는 말로 썼네요. 자,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주장 나오네요. 또 다른 주장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앞서서 정리했던 동그라미들과 다른 무언가겠죠? 자, 감정의 표현과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네요. 표현과 자극을 구분해라. 표현과 자극을 구분해라. 그렇죠? 자, 에크만 등의 연구는 범문화적인 보편적 감정이나 감정 표현이 존재함을 증명했다. 그렇죠? 앞서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나, 그렇죠? 역접은 항상 주의,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은 개인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모 영역이 되네요.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행동주의자들 보시면 뱀이나 벌레에 대한 공포를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동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뱀, 벌레에 대한 공포 선천적인 게 아니다. 유전적인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견해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왜 맥락이 형성되느냐? 앞서서 에크만의 실험, 그리고 다윈의 주장에 따르면 공포라고 하는 감정은, 그렇죠? 보편적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공포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 보편의 감정이었다고. 그들은 그리고 이게 선천적인 감정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지금 행동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뱀이나 벌레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 그 자극이잖아, 그거는 근데. 그죠? 그 벌레나 뱀에 대한 공포는 타고나는 게 아니야. 그죠? 뒤에 인간은 공포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타고나지만, 됐죠? 주의하셔야겠네요. 감정은 선천적이지만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는 학습되는 거래요. 됐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감정 자체는 선천적. 맞아. 하지만 단서, 감정의 단서는 학습. 이 얘기 하는 거죠.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갓난아이, 그죠?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공포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겠죠. 하지만 뱀이 뭔지 몰라요. 뱀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뱀이 무서운 거다. 그죠? 이런 걸 모른다고. 단서는 학습돼야 되는 거니까. 문제 없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뒤에 갈게요. 어린아이는 뱀이나 벌레에 대해 모르지만, 그렇죠?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그것들이 위험한 것, 공포와 연결된다는 것을 배운다. 그렇죠? 마지막 문단 갑시다.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을 주장한 에크만도, 됐죠? 에크만 또 나왔죠?
음. 자, 감정 유발 단서가 학습된다는 점은 인정했대요. 오케이. 에크만도 인정했다네요. 유발 단서가 학습된다는 점 인정했대요. 됐죠? 자, 또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인간은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을 숨길 수도 드러낼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됐죠? 이건 뭐 별 문제될 거 없네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감정을 못 느낀다는 아니에요. 느끼지 못한다가 아니라 느꼈지만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에크만은 감정 표현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사회에서 성장한 학생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감정의 전시규칙, 됐죠? 이게 사회적으로 조건화된다. 이거 주의하셔야겠다. 자, 전시규칙과 관련된 거, 에크만이 이야기한 전시규칙은 보셔야 돼요. 감정의 자체 말고, 그렇죠? 감정 표현, 그렇죠? 표현과 관련된 것, 학습 가능, 그렇죠? 이 얘기하는 거잖아. 감정 표현은 학습 가능, 그리고 학습 가능이라고 하는 거를 떠나서 더 넘어서서 학습으로 인해 조건화된다고. 사회적 조건화. 이루어진다고. 괜찮습니까? 일본 예시를 들면 조금 수월하겠죠? 일본은 실제로도 이렇다고 하죠. 감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바깥으로 내색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집에서부터 배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풍토나 사회적 뭐 가치관,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표현에 관해서는 학습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 그 가정에서 자란 그 학생이 감정을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 왜? 감정 자체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분리해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안에서 우리한테 묻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감정을 묻는 것인지, 감정 표현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의 단서에 관해서 묻는 것인지. 괜찮습니까? 어, 됐죠? 요 정도까지 맥락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